더불어민주당 뭐 자고 일어나면 당헌 80조, 자고 일어나도 당헌 80조. 오늘 아침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죄가 없다면 뭐가 그렇게 캥기지?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아니 죄가 없다면 이재명이 늘 뭐 입만 열면 내가 무슨 죄냐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죄가 없다면 당헌 80조 그냥 놔두지 왜 자꾸 건드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진전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 일부 기자들한테 이제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서 민주당 측 그 당헌 80조에 대해서 옹호를 했었는데 이제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당헌 80조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을 좀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헌 80조 개정은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토론해보고 비대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치 보복 수사라는 말을 썼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도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기회만 오면 계속 더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현재 친명, 비명계 할 것 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돼 있다. 네,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도 연동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재명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모두의 문제다. 어제는 이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죠. 전직 장관, 현직 의원 등 30여 명이 대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고 기소만 되어도 그 당원은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더 길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소되면 네가 맡고 있는 것을 정지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당 대표가 된 뒤로도 네, 기소가 되면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게 당헌 80조인데 이걸 고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상호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법인 카드로 네 초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10인분씩 사 먹은 거 그걸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방울에서 전환사채 20억 뭐 현금도 20억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가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참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무가내식으로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막무가내식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덧칠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뇌리에 남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헌 80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죠. 네, 모두 찬성만 하는 건 아니고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조응천, 박용진, 고민정 의원,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만들어졌다. 김상곤 혁신위,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김상곤, 조국 이 세 사람이 만든 것이다. 당헌 80조. 그걸 지금 없애자고 뭐 바꾸자고 말이 되냐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말이 김상곤, 조국이 민주당은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원 개정을 한 것이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맡기려고 그러니까 기소만 돼도 당무를 정지되게 한 것 그것을 그런 뜻으로 만들었겠냐 이런 겁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 또 얘기했는데요. 네. 지난해 4월 서울, 부산 재보선 당시에 네. 귀책 사유가 우리 당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이 있었는데 네. 그걸 개정해가지고 후보를 냈다가 참패를 당했다. 네. 당헌 80조 개정은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때 왜 치렀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이 바로 성추행, 성비위로 물러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당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성추행 같은 그러한 뭐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고 그러한 이 부정부패 혹은 성비위로 물러나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민주당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겁니다. 깨끗한 척 하느라고. 그런데 그걸 또 바꿔서 지난번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 냈다가 참패 당한 겁니다. 조홍천 의원은 그 똑같은 짓을 지금 이재명 의원과 몇몇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우상호 들어라, 이재명 들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 같은 의견은 아주 일부의 의견인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민정, 유인태 전 사무총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 개정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민주당 강령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강령이 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일각에서는 이 강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아,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 네. 소득 주도 성장 표현을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네. 이 강령이 뭐냐면 네. 그 여당 시절인 2018년에 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네. 그 소득 주도 성장은 잘 아시죠? 이제 가계 인구가 소득을 늘리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강령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네. 강령 개정 작업 초안에 관여한 중진 의원이 네.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성장 담론이었는데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니냐. 음.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옛 담론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성장 담론을 제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정권을 빼앗긴 이상 지난 정권 때 쓰던 소주성은 결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 네. 좀 더 세련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까지는 아직 확정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소주성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말을 좀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소주성은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철저히 실패했다. 지난 5년 동안. 이것을 스스로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탈원전하고 쌍두마차처럼 민주당의 존립 근거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제1 존재 이유였고 그자들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서 뭐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강령입니다. 그 당의 강령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빼겠다는 거거든요.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겁니다. 당헌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세월은 흐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책실장 장하성, 그리고 경제수석들, 경제비서관들 단체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90도로 절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어물쩍 넘어가겠다? 아마 국민들께서 용서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 강령에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6글자를 솎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흐름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2등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도 지냈고 이제 그 사람인데 요즘 뭐 집중 포화를 맡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열혈 팬덤이죠.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네. 고민정 의원의 그 십자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랬냐? 그 10일 날 네. 그 나는 친문계이자 비명계라고 밝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네. 페이스북에는 후보에서 내려와라. 당원들이 개돼지로 보이냐? 수박이 확실하다. 이제 아. 수박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뭐 예. 이런 이제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아, 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인데 네. 페이스북에 아주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네. 이재명 강성 지지자가 하는 얘기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승용처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배경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승용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누가 민주당 대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문재인 대표 시절에 주승용처럼 될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이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에 네. 민주당 전신인 그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네. 그 비문계로 불렸던 주승용 의원이 사사건건 면전에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하, 예. 예를 들어서 2015년 4.29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반성하고 책임져라. 뭐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경고다. 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주승용처럼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그렇게 활동할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러한 의견을 몰아가는 것이 사실은 강성 지지자들의 팬덤 정치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쓴소리를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옹립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요만큼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강성 팬덤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일부에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작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고민정 후보 현재도 2등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2등입니다. 네. 근데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5등이 이제 당선 그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네. 1등, 3등, 4등, 5등 지금 뭐 정청래, 박찬대, 정경태, 서영교 1, 3, 4, 5, 9, 2등이 이제 고민정 의원이죠. 네. 그 모두 그냥 친 이재명계로 깔아버리자. 이게 이제 개딸들 그리고 팬덤 형성돼 있는 그 지지자들의 어떤 주장이고 실제로 그렇게 줄투표를 계속 독려하고도 있죠. 네. 고민정 후보가 그 친명들이 뭐 천지 삐까리로 널려 있는 중에서 혼자 고군부토 하고 있는 셈인데 비결이 뭡니까?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예. 봅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네, 아나운서 맞습니다. 출신이다. 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다. 그렇군요. 그러한 요인들이 지금 고민정이 저희 유튜브 방송에는 여러 가지 희한한 또 이 화제를 제공을 해서 참 저희가 많이 비판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